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 표현 중에, 관계대명사 표현 중에,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그리고 계속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살펴볼 건데요. 아무 때나 생략되냐? 그렇지 않겠죠. 아무 때나 생략되면 그게 언어겠습니까? 어느 때 생략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사람을 또는 그것을처럼 목적격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만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예문을 볼까요? 이것은 책이다.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책을 나는 원한다. 읽는 것을. 이건 책인데 그 책을 내가 읽는 것을 원해. 어떤 책입니까? 내가 읽는 것을 원하는 책이죠. 이렇게 그것을 이라고 해석될 때, 그 책을 또는 그 사람을 이라고 해석될 때, 목적격으로 해석될 때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략해 봅시다. 문장이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This is the book I want to read. 과연 이거 생략된 거 찾아내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생략된 것을 찾아내는 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게 생략된 걸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되니까. 뭔가 문장이 뚝뚝 끊기면 여러분들 명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뭔가 생략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책이다. 나는 읽는 것을 원한다. 뭔 소리예요? 이것은 책이다. 나는 읽는 것을 원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읽는 것을 원하는 책이다. 이래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럴 때 생략될 수 있어.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을 해봤는데 말이 되지 않고 뭔가 뚝뚝 끊기는 것 같으면 뭔가 생략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맞아. 뭔가 생략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때 꼭 관계대명사가 아니어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어도 다른 상황에서도 말이 되지 않으면 영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한번 생략되는 것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이다. 내가 읽는 것을 원해. 내가 읽는 것을 원하는 책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격. 역시 목적격이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만이 쓰이고 특별히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구나. 특별히 목적격이 오는 거. 이것도 목적격이니까 뭡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숙녀이다. 원래는 요 about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겁니다. 원래 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요 자리에. 그래서 요 자리에 원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략되지 않았다고 상상을 해보면 앞에 걸 봤습니다. 관계사는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여자에 관해서 내가 have talked. 말해왔다. 그녀는 숙녀인데 말이야. 그 여자에 관해서 내가 말해왔잖아. 어떤 숙녀입니까? 내가 늘 말해왔던 숙녀 이런 이제 의역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격 생략될 수 있고 그 다음 전치사만 뚝 남아있나요? 어떻게 전치사만 뚝 남아있겠습니까? 전치사는 문장에 이렇게 맨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She's the lady I have talked about. 해석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맨날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석 못합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말이 되지 않으면 뚝뚝 끊기는 것 같으면 뭔가 생략됐구나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숙녀야. 내가 관해서 말해와서 뭔 소리야?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지. 내가 관해서 말해왔던 숙녀다. 그녀는 내가 늘 관해서 말해왔던 숙녀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속적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것을 계속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콤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콤마가 없는 것을 한정적용법,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것을 계속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뜻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겁니다. 처음의 해석은 똑같습니다. 처음의 해석은 보겠습니다. He had two sons. 그는 가지고 있다.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사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아들들은 의사가 되었다. 그는 두 명의 아들들인데 걔네가 의사가 되었어. 어떤 아들들입니까? 그렇죠. 의사가 된 아들을 두 명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는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의사야. 의사가 되었다. 의사인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정적용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용법은 조금 다릅니다. 왜? 콤마가 있으니까 잠깐 쉬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에 있어서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 간호사인 딸 한 명. 뭐 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문장은 딸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밑에 문장은 딸이 없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끊어서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뭐 딸은 없고 아들만 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제 마음대로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 느낌을 한번 살려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다. 자, 그는 가지고 있다. 두 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아참! 잠깐 쉬었죠. 콤마니까 잠깐 쉬었습니다. 아참. 후 걔네들은 의사가 되었대. 무슨 느낌인지 조금 오시나요? 위에 문장은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밑에는 그는 두 명의 아들인데 말이야.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참. 걔네들은 의사가 되었어. 이렇게 약간 추가 설명의 의미, 추가 설명의 느낌으로 계속적용법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요 둘 사이의 뉘앙스를 갖다가 제대로 아시는 것입니다. 뭐 계속적용법을 갖다 무슨 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뭐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용법을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에 있는 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용법이고 없는 경우와 의미 차이가 있다. 3번은 그에게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다는 의미라면 4번 계속적용법은 그에게 아들 두 명이 있는단 말이야. 걔네들은 의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조금 추가 설명의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계속적용법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위치가 재밌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 특별히 관계대명사 다른 관계대명사 말고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어서 계속적용법으로 쓰이면 이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특이하게 정말 특이하게 자 보겠습니다. 특히 관계대명사 위치는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선행사 단어 하나 명사 하나만을 지칭하잖아요. 하나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 은이라든가 그것을이라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위치도 앞에 있는 단어 하나만 가리키거나 명사 하나만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단어 한 개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 일부나 전체 문장을 다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를 들면 두 문장 딱 보겠습니다. 그는 원했다 오는 것을 원했는데 여기서 위치가 가리킨 게 뭘까요? to come입니다. 온다라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오는 것을 원했는데 위치, 그 행위는 온다라고 하는 것은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신기하죠, 그죠? 앞에 있는 내용 일부를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 뭡니까? 이번에 위치는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리킵니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위치, 그 사실이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 전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만들었다 그녀를 화나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하는 건 계속적용법을 썼을 때 단어 한 개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선행사 하나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앞에 내용 일부나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요 예문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문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참고. 요런 게 오히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용법으로 못 쓰인다라고 하는 것 시험 대비용으로 잠깐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관계대명사 용법을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짱으셨습니다.